대구의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전국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도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2에서 3년 이상 더 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 양시군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예천군은 군수부터 시민사회까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양군이 50대 이상 국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주택 과잉 공급이 심각합니다.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입주 물량이 나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부동산 조정기를 맞아 역대급 불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박근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해에도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시작했습니다. 1월 1주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전주보다 0.72% 하락한 88포인트, 60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하락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하락세는 5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11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870가구가 늘어난 11,700가구입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를 차지하고 서울의 13배나 됩니다. 여기에 주택 거래는 지난해 11월 978건으로 1년 전보다 57%나 줄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이미 대구는 주택 공급이 과잉인데다 고금리에 따른 부담까지 겹치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뭐 전세든 아니면 자가든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들이 최근에 어떤 뭐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더 시장의 부담이 크게 나타날 거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앞으로 2, 3년 정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한편 올해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만 5천여 세대, 대구경북연구원이 추산한 대구의 적정 입주 물량 12,500세대의 3배에 달합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를 갱신할 때 아예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수도권에서는 전체 갱신 계약의 13.1%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목돈이 없는 데다 당장 금리 인상 등으로 이 또한 부담이 되겠죠. 결국에는 역월세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역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의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예천군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안동시가 새해에도 중점 추진 시책으로 내세우며 예천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해 시작부터 논쟁이 뜨겁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네, 이하영입니다. 네,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두 시군의 입장차가 큰데요. 예천군이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예천군청에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예천군 추진위원회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학동 예천군수가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권기창 안동시장의 행정통합 추진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동시는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예천시는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천 지역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예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예천문화원과 유림단체가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요. 최근에는 예천 지역 주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예천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반대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5가지 이유를 들며 행정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동시의 일방적인 행정통합 추진은 예천의 역사와 예천인의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예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불행을 절대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안동과 예천을 합치면 관할구역이 넓어 행정력을 골고루 펼칠 수 없고 통합하면 재정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마산, 창원, 진해 사례로 검증해보면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 행정구역 통합 할의는 일본의 독도 파리와 다르지 않다고 아주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같은 예천시 측의 반대 움직임 속에서도 안동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요. 네, 권기창 안동시장은 그동안 민선 8기 공약으로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우며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도청 신도시가 예천 안동으로 갈라져 각종 생활 불편이 많고 도청 이전의 원래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올해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번 통합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안동과 도청 신도시, 예천은 연담 도시로서 상생 발전을 추구해야 할 운명 공동체라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현 시점에 경북도청을 유치한 안동 예천 주민의 단결력이 빛을 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포럼과 토론회 개최, 행정구역 통합추진위원회 결성,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하든 하지 않든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와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영양군이 10일부터 50세 이상 국민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또 내년까지 65세 이상 국민들에겐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하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영양군의 정책들을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에 달하는 영양군. 초고령화 사회인 군의 특성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영양군에 3년 이상 거주한 50세 이상 국민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2년마다 받는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 항목, 즉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를 받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풍력발전기금 19억 5천만 원과 군비 4억 5천만 원 등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24억 원을 들여 편성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민선 8기 군수 공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연령층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올해는 70세 이상 국민 4천여 명이 대상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전국 최초로 보건소가 조성하는 수중재활센터 건립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국민들이
물속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48억 원을 들여 현재 보건소 부지 내에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해하는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써서 국민이 행복한 우리 영양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영양군은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치료나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가입하고 있는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북도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 업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대구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합과 개편을 추진하고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 혁신 계획을 내놓은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 최우수기관에는 40억 원, 우수기관에는 17억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예천군이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마다 출산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아이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예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출산 축하금을 받기 위해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과 응급처치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소방안전지도를 구축했습니다. 소방안전지도에서는 대구에서 소화기, 비상소화장치함, 자동심장충격기 등 생활안전에 필요한 장비들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도구를 선택하면 설치된 상세 위치와 함께 사용 방법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지도는 대구 소방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대구 소방안전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과 의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각 시군에서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과 의성군, 김천시, 고령군 등 모두 4곳에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실시됩니다. 경주시가 2022년 전국 자활사업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자활근로와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등 4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와 유공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9년 경주 지역자활센터를 새로운 운영기관으로 선정했고 지난해에는 17개 사업단 112명의 자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경 가은 아자개 시장과 문경 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2023년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2년 동안 두 시장에 각각 8억 4천만 원을 들여 주말 장터를 활성화하고 에코월드, 문경세제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